반갑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벙커, 매일 아침 8시 15분이 되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16일,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돌아보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일에 대한 성과도 돌아보고 계실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거랑 경영을 하는 거랑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경영을 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남겼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경영의 차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의 여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경영 현장을 다니면서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 경영 계획의 수립, 그리고 OKR, 1, 4분기 OKR의 수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하루하루 일정들, 연말 일정이라서 좀 피곤할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때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 좀 한가하다, 그렇다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할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퍼레이팅 내부적인 업무들은 상당 부분 본부장급들 그리고 센터장급들을 세워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고객들을 만나면서 최선의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도 꽤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경영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경영자가 내년도에 전략적인 지표들을 좀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경영 계기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표 세팅을 하는데, 한 경영자 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의 경영자인데, 경영자 스스로가 꼭 봐야 되는 지표 한 4-5개 정도를 세팅을 했어요. 식사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체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파이팅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계기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계기판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거 있고, 계속 봐야 되는 거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네,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회사가 여객선이라면요, 혹은 선박이라면요, 혹은 우주비행선이라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운영하는 운전사라면, 어떤 조직에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이자 운전사라면 반드시 관리해야만 하는 건강성 지표, 전략 지표, 이익 지표,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표현했던 것처럼, 만약 당신이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론 우리가 측정이 안 된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사실 측정이 안 되는 요소들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영역들조차도 측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쪽에서 뭔가 발전을 시켜요, 보면. 그런 요소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의 계기판에, 직원들의 인트라넷 계기판에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영업 상황이 어떻게 되고, 품질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생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자재나 부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떠요. 여러분들 이거 신입사원 화면에 많이 뜨겠습니까? 임원의 화면에 많이 뜨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더 고도화되고 더 정교화되고 더 목적 지향적인 지표는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많이 뜨게 돼 있죠. 아침마다 보고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마포구에서 삽니다만, 마포구청장님이 아침에 보고받는 지표가 많겠습니까?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이 보고받는 지표가 많겠습니까? 또 매일 점검해야만 하는 지표가 누구에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관리해야 될 지표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헬스장만 가더라도 헬스 트레이너 코치가 이렇게 인바디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지표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세요, 식단 이렇게 하세요,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는요, 지표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지표와 평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평가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와 지표는 별개예요. 자, 오늘 경영자를 위한 계기판, 목표 관리를 위한 계기판, 제가 3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일수록 우리 산업에서 요구하는 필수 경제 엔진에 대해서 살짝 그냥
이렇게 막 저희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가시는 경우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산업이 요구하는 필수 경제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짐 콜린스 20세기 최고의 경영 명서라고 불리웁니다. 이런 책들은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이라도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여기에서는 경제 엔진, 필수 경제 엔진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이 행복하냐, 좋은 아이템을 선정했냐,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지표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 봐야 됩니다. 내가 상품이 한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10만 원 정도 판매하는 기업들의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인가? 10% 나오는가? 20%까지 가는가? 아니면 아직 5%대 머물러 있는가? 좀 봐야 돼요. 두 번째, 상품당 이익률 좀 봐야 됩니다. 내가 매입을 얼마에 하고 판매를 얼마에 하고 판관비 얼마 쓰고 하는 거 봐야 됩니다. 상품당 이익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매입 원가가 맥시멈 60% 이상 올라가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비즈니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 경제 엔진, 산업의 표준 이익 구조 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 가장 정확하게 보는 데가 세무당국입니다. 세무당국이 수많은 백데이터를 우리나라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아직 이제 오픈 소스로 안 하는데 제가 그쪽 이야기하면 좀 그 오픈 소스를 좀 공개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안 해요. 대신 이 지표가 좀 차이가 나면 벌써 빨간불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대충 뭐 한 100억 정도 하는 제조업이면 매출 원가가 한 50% 나와야 되는데 70% 나왔네? 이거 허위 계산서 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해당되는 산업에 필요로 하는 경제 엔진이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요. 광고 효율 ROI 몇 프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제조업이다. 제조 원가율, 식품 제조 원가율 35% 나오는가? 일반적인 의자라든가 산업용 자재들 제조 원가율 45% 아래로 나오는가? 여러분들 카페다. 그러면 식자재 원가율 이 원료에 대한 원가 25% 이하로 떨어지는가 봐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표준적인 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경쟁이 되잖아요. 그리고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경쟁력이 있고 뭐는 경쟁력이 없는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운영 생산성도 보셔야 됩니다. 창고 효율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거, 수율, 결품률 이런 거 좀 보셔야 되죠.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상품에 대한 충원율 당연히 보셔야겠죠. 인당 생산성, 교수 한 사람당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보셔야겠죠. 또 시설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 계기판을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 우리 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필수 경제 엔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셔서 우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좀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컨설팅 회사이자 에듀테크 회사이자 컨설테인먼트 회사예요. 콘텐츠당 효율, 콘텐츠당 구독자의 수, 구매 전환율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다녔을 때에는 워크샵의 충원율이라든가 경영자를 만나는 비율이라든가 컨설턴트 한 명당 온보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 효율을 관리를 해요. 콘텐츠 하나 찍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지고 있는가,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빕스라는 브랜드랑 애슐리라는 브랜드가 한참 경쟁할 때 이야기예요. 지금 빕스 브랜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애슐리는 지금 여전히 인기가 있죠. 요즘도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뷔페 식당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되는 매장들 뭐 장갑 끼고 잘만 돌아다니대요. 뭐 열심히 먹습니다. 이 A 브랜드, 이 애슐리 브랜드인데 여기 본부장이요. 핵심 성과 지표로 핵심 경쟁 전략으로 뭘 선택했냐면 신규 메뉴 판매율,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 전략을 썼어요. 여러분들 뷔페 매장 가보면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죠.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샐러드 뷔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9,900원짜리. 예. 이 브랜드 론칭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 제품 출시해서 신규 아이템을 매월 출시했습니다. 국가별 페스티벌도 하고요. 러시아 메뉴, 뭐 이태리 메뉴, 멕시코 메뉴, 일본 메뉴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뭘 지표로 받겠습니까? 이거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전략 지표를 뭐로 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신규 메뉴의
점유율을 본 겁니다. 전체 식자재 중에서 신규 메뉴가 그날 하루하루 얼마 몇 퍼센트 정도가 나가는가. 매콤 칼국수를 넣었다. 그럼 이 매콤 칼국수가 얼마 나가는가. 이번에는 피자를 중심으로 했다. 피자가 전체 점유율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이 점유율을 매일 밤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본부장하고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입니다만 이렇게 대화하는데 저녁에 계속 띵동띵동띵동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전국에 있는 150여 개의 매장에서 지점장들이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영자의 계기판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1년 되지 않아서 이 두 개 브랜드의 아주 뭐 브랜드 경쟁,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잡은 어떤 그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거는 경영자가 직접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M 무슨 전략입니까? 대표적으로 신제품 전략 아닙니까? 전체 매출에서 신제품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M은요, 최고 경영자가 전체 매출 중에서 출시된 지 1년 미만의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도 일부 자기 시간의 일부를 신제품 출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기 아이디어가 반영되면 그 매출의 일부 인센티브를 가져가도록 해주는 전략적인 일관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3M에서 나오고 자기가 직접 팔든 아니면 그 아이디어 자체를 다른 데 팔기도 하고 이런 전략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자,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계기판 지표 세팅이 가능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지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보세요. 영업부하고 운영본부는 항상 갈등합니다. 영업부는 가맹점을 계속 늘리고 싶어 해요. 운영본부는요, 점당 매출이 올라가야 돼요. 가맹점 사장님들부터 맨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아니 우리 뭐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러더니 장사 안 되는데 본사가 책임도 안 져요. 맨날 이런 이야기 들어요. 반대로 영업본부는요, 계속 가맹점을 오픈을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돌기가 앞으로입니다. 운영본부는 잠깐 멈추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경영자가 무엇이 전략적인 목표입니까? 가맹점을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가맹점이 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당 매출이 올라가서 가맹점의 품질이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까? 이거 무엇이 맞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전략적인 방향성을 잡아야 경영자의 계기판이 나옵니다. 자, 생활용품 본사예요. 무역부 수출해야 되죠. 근데 생산부는 품질이 안 나와요. 자꾸 뭐 이상한 오더를 받아오니까 스펙도 안 나오는데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뭐 당하는 느낌만 들죠. 자, 경영자가 뭘 선택합니까? 무역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생산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이거 전략적인 목표의 방향성을 잡아야 경영자가 직접 챙기는 지표. 가맹점 매출로 할 거냐, 가맹점의 점당 매출로 할 거냐, 가맹점 수로 할 거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부의 매출액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생산 효율로 볼 거냐, 운영 생산성, 운영 이익률로 볼 거냐, 이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잘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가보죠. 시각화 이야기입니다. 경영 계기판을 만들면 이처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디지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출력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하는 거 이거 뭐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더백 기업에서 ERP를 도입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프라인 상에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채 ERP 돈 주고 깔아가지고 전부 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거기 몸이 안 움직이고 근육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내 몸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장비만 좋은 거 가져온다고 해서 몸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 계기판도 사실은 ERP 깔아가지고 거기다 입력해서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매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경영자의 테이블 위에 1번 매출, 2번 영업이익, 3번 고객수, 4번 수율, 직원 만족도 딱 적어가지고 이번 달 매직으로 적어서 붙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 이게 약간 선거 상황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여러분 화면에 안 보입니다만 저도 제 방에 이렇게 벽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꼭 봐야 되는 것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보기 싫으실 겁니다. 보기 싫어요. 전략적인 목표로 세웠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거 세웠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 내가 관리해야지 이거요.
몸무게 올라가는 거, 몸무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거 하기 싫지만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 계기판도요. 계기판도 눈에 보기 싫은 요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눈앞에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체크로 두어야 됩니다. 경영자가 직접 챙기지 못한다면 총무과가 됐든 지원실이 됐든 혹은 기획실이 됐든지 간에 체크를 두시고 지표 미팅을 꼭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시든 한 달에 한 번 하시든 해당되는 지표를 보기 싫지만 꼭 봐야 돼요.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몸무게 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야 자꾸 신경 쓰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염두하시기 바라고요. 뭐 조금 화면이 작습니다만 이거 가인즈 캠퍼스 파일 리스트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이게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하루가 지나면 가인즈 캠퍼스로 올라가서 저희 회원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무료로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는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거 올려놓았습니다. 이 질문에 좀 답도 해보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표명, 측정 방법, 목표 수준, 그리고 매월별로 혹은 매주별로 이렇게 쭉 관리해서 1년 전체를 관리하는 양식을 제가 여러분들 파일 리스트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이 PPT 그대로 올려드리잖아요. PPT 다운 받으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좀 칸도 더 늘리려면 늘리시고 또 뭐 주별로 바꾸려면 바꾸시고 또 경영자의 용으로 했다가 뭐 본부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1본부는 계기판 좀 세팅해가지고 가져와봐. 그리고 미팅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세팅하고 이거 미팅 나랑 한 달에 한 번 하자.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자. 경영자로서 내가 직접 챙기는 지표는 이거야. 뭐 이렇게 좀 소통하시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제가 오늘 강조해 드렸네요. 첫 번째, 여러분이 속한 산업의 건강성 지표, 필수 경제 엔진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거를 꼭 체크하시라는 거, 기본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전략적인 지표가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지표 20개, 30개 금방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라 라는 책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뭐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책이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차하면 수많은 KPI의 함정에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맥시멈 5개 이하로 줄이는 거, 우선순위 잡는 거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하시는 겁니다. 이거 저도 여러 번 해봤고요. 현장에 다니면요. 경영자가 제일 하기 싫어요.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객을 위해서 우리 멋있게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경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 막 내 몸무게 보는 거 막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나 Do everything in love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고객과 직원과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나 잘되게 도와달라. 이런 어떤 자부심으로 일하시고 또 그것이 반영된 지표 정하셔가지고 1년 동안 산업이 필요로 하는 또는 전략적인 목표가 반영된 그 지표를 눈앞에서 관리하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경영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이거 이야기 끝나면 또 이렇게 Do everything in love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영상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